고대 유물을 식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득되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하려면 몇 년 동안 공부한 다음 더 많은 수년의 실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물체를 식별하려고 할 때 종종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번호 1. 우리는 미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이집트 종류는 아닙니다. 대신 그린란드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추운 기후 덕분에 매우 잘 보존된 이 인간 유해는 누 근처의 킬라키초크, 킬레이크트사 라는 고대 이누이트 정착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킬레이크트삭의 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1972년 사냥날 이 지역을 탐험하던 두 형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만에 이 버려진 정착지에 접근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곳의 돌무더기 아래에서 그들은 성인 여성 6명과 어린이 2명 등 8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시신은 자연적으로 보존되었으며 시신을 묻은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그들의 전통 의상과 문신과 같은 세부 사항을 여전히 볼 수 있게 되어 과거의 이누이트 문화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1475년경에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 그들의 관습, 의식 및 생활 조건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간주되며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번호 2.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두 개의 귀중한 고대 사암 유물이 태국에서 도난당하여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2021년 5월 유물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름답게 조각된 사암 블록은 상인방구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 사원의 지지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표면의 이미지에는 힌두교 신인 야머와 인드러의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석기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상인방의 경우 10세기 후반 또는 11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인방은 고대 크메르 왕국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인방을 사용하는 사원은 디자인이나 영감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1958년에 정체불명의 손에 의해 도난당했지만 태국 당국은 누가 훔쳤는지 알아내는 데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되찾게 되어 기쁩니다. 번호 3. 복싱은 인간이 지구를 걸었던 이래로 거의 오랫동안 스포츠로 존재해왔습니다. 패권을 위해 서로 싸우려는 선수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을 응원하려는 관중들도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로서의 복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3000년 전인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국의 노선부리아에서 발견된 한 자료는 고대 로마인들 역시 달콤한 예술의 팬이었음을 밝혀주었다. 그 지역의 빈덜랜더의 로마 요새에서 발견되는 이 두 조각의 가죽은 원시 권투 글러브로 약 1900년 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권투를 즐겼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두 개의 보존 장갑은 이것뿐입니다. 로마 군대 내의 다른 부대는 자부심과 패권을 위해 권투 경기에서 서로 싸웠다고 믿어집니다. 그의 팀 동료들은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것을 즐겼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쌍은 널리 사용되었으며 분명히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 수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번호 4 이탈리아의 파울릴라티노에 있는 산타 크리스티나 우물은 그 우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입니다. 단순한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장식적이고 정교하지만 우리는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이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짜 이름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근처에 위치한 12세기 교회 때문에 산타 크리스티나의 우물기라고 부르지만 우물은 그보다 훨씬 일찍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약 3200년 전에 아마도 고대의 사르데냐 섬에 거주했던 뉴레직 문명에 의해 지어졌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뉴레직스에는 문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기념물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물은 주거지였을 수 있는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 만남의 장소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물의 바닥은 아름답게 지어진 돌계단으로 이어지며 바닥에는 아마도 의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수수께끼입니다. 번호 5 황금 구체 2023년 8월 30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이 시작한 시스캡 알래스카 어업 탐사대의 연구원들은 해저에서 즉시 관심을 끈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체는 깊이가 2마일이고 직경이 약 4인치였습니다. 노아팀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차량을 사용하여 심해를 탐사했으며 다이빙 중 한 번은 이 밝은 돔 모양의 물체를 발견하여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황금 구체가 산호 조각에 붙어있는 죽은 스펀지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한 표본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연구진은 이 황금 구체가 알 캡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험실에서 입수하여 분석한 후 물체의 분류가 마침내 명확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그 구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신비한 황금 구체가 생물학적으로 기원했다는 것, 즉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가장 큰 질문은 어떤 생명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어나 가오리 알에서 해삼 또는 미확인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번호 6 제규어 E타입 자동차 애호가에게 이 차량은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탐험가가 버려진 헛간에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 자동차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탐험가는 196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제규어 E타입 한 시리즈를 발견했습니다. 제규어의 대비는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자동차 제품이었습니다. 르망을 장악한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의 날렵한 디자인은 멈춰 섰을 때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 보닛, 유려한 라인, 뚜렷한 리어 엔드는 즉시 상징적이었습니다. 엔초 페라리는 이 차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불렀다. 엔초 페라리가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 차량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심각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번호 7 히타이트 팔찌 2022년 3월 터키 소름, 코럼 마을에서 밭을 갈던 중 한 농부가 우연히 아름다운 금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이 팔찌는 약 3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표면에 비유적 묘사가 새겨진 최초의 유물입니다.
또한 타원형 베젤이 있는 최초의 히타이트 팔찌로 히타이트에게는 중요했지만 이전에는 반지 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팔찌가 찌그러지고 손상된 농기구와의 만남에서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보존 및 수리 작업을 거쳤으며 코럼의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기 전에 더 많은 작업이 수행될 것입니다. 복원 작업을 통해 부조 중앙에 있는 인물을 여신 이시타어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고고학자들은 팔찌가 발견된 들판에서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팔찌가 있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시가지와 와인 프레스 파이랄 번호.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에스칼론은 2013년 4월에 다시 한번 입증되었듯이 수년 동안 고고학자들에게 비옥한 토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물관리국 이즈리엘 앤티커티즈 어소리티의 한 팀이 그 장소에서 몇 가지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거대한 고대 포도주 압착기와 교회의 작은 도자기,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두 물체 모두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인 초기 비잔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인 프레스는 300평방피트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포도를 밟을 수 있는 플랫폼, 압착베드, 와인을 수집하기 위한 3개의 세라믹 용기를 포함하여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그 종류의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훨씬 더 드문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도주 압착기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장에 꼬리 손잡이가 있어 전문가들은 벽에 걸려 있거나 옷에 매달려 있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 기름 램프가 삽입되어 그것이 노인 건물의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생각됩니다. 번호 9. 난파선. 과학자들은 우리의 다음 발견이 발견된 이래로 그것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워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발견된 1300년 된 배로 매우 희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역사가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파된 배의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기둥은 너무 섬세해서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분마다 물을 뿌려야 합니다. 40m 길이의 그 배는 2022년 초에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가롱강 유역들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는 침몰한 날부터 공기나 빛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의하면 이 배는 서기 680년에서 720년 사이에 침몰했으며 놀랍게도 중세 프랑스 해군 건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종류의 첫 번째 선박일 수도 있고 난파선 이후 실패로 간주된 실험용 선박일 수도 있습니다. 난파선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난파선의 전체 역사를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번호 10. 유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탈리아에 속한 섬인 사르데냐, 사어디니어, 서쪽의 카브라스, 카브러스, 근처에 위치한 몬테프라마, 만티프러마의 거인으로 알려진 동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큰 크기의 인상적인 창조물입니다. 각각의 키는 약 2m에 달하며 크고 납작한 원반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100년에서 2800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누락이 문명이 가장 유력한 건설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누라 직족에 대한 우리의 기록은 그리 길지 않다. 그들은 약 22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로마인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사실상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 조각품들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진가를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1974년 동상 근처에서 고대 무덤이 발견된 것은 추측일 뿐이지만 죽은 자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11. 고고학자들은 알래스카의 유콘, 특히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광대한 지역인 쿠스코 삼각주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땅이 비밀을 드러내면서 회수되고 있는 많은 유물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조각된 나무 인형과 가면으로, 그중 많은 것들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 원래 그림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자의 예술적 기술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물건들은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정착지인 누날레크, 너널렉의 고대 마을에서 온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날레크는 꾸준한 속도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사의 파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점의 인형, 그릇, 석기, 고급 도자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장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탐사가 진전되고 2014년에 180만 달러의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삼각주에서의 작업은 영원히 잊혀질 수 있는 역사를 지키기 위한 시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호 12. 브레이스웨이트의 금광은 19세기 후반 북아일랜드의 너프포일, 락포일에서 발견된 이래로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의견 충돌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1896년 농부 토마스 닐, 타머스 닐과 제임스 모로우, 제임즈 마로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굴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보물을 구성하는 물건들은 재빨리 남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분배되어 다른 방향으로 팔렸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그중 일부를 입수하여 2000년 된 것임을 확인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명백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영국 왕실이 이 보물 전체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려고 하자 기나긴 논쟁이 시작되었다. 정치적인 토론과는 거리가 멀게 역사가들은 당시의 기준으로도 매우 독특한 조각품인 황금배의 중요성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배는 바다의 신인 마나남 맥리르, 메네넌 맥러라고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일랜드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봉헌 제물입니다. 번호 13. 전 영국 군주와 검증 가능한 연결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2019년 4월에 이 황금 모자핀을 발견한 사람은 이 작품과 에드워드 4세의 유명한 초상화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리서 그레스는 링컨시어의 들판에서 금속 탐지기로 핀을 발견하고 땅에서 그것을 회수한 후 소위 경광의 태양기라고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전사였으며 그의 첫 번째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요크 가문은 영국 왕실의 통제권을 놓고 랭커스터 가문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 디자인이 왕의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리사의 발견이 1485년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투에서 잃어버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주색 자수정인 이 돌조차도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11만 5천 달러이지만 에드워드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14. 인간 아기가 주변에 있는 동안부터 사람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젖병이 필요했던 것 같다. 여기 2013년 12월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발견된 고대돼지 모양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만두라, 멘도러, 시에 있는 잘 보존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안에서 발견되었다. 무덤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벽에는 붉은 황토색과 푸른 페인트띠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적어도 2400년 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돼지 모양의 병도 적어도 그 나이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덤에는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젖병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성인 2명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힌 나머지 장례용품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병이 어린이를 위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속눈썹, 사람 같은 눈,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가장 좋은 추측은 무덤에 살았던 여성이 죽었을 때 임신한 것으로 믿어졌고 묻혔다는 것이지만 임신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없다. 번호 15. 2013년 12월 중국 산, 센, 성 B시의 서왕조 무덤에서 환상적인 청동 유물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에는 의식용 그릇, 수프 그릇, 포도주 그릇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장례 의식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덤은 약 3100년 전의 것으로 총 44개의 청동 조각이 있습니다. 의식용 그릇은 용과 새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192개 이상의 봉우리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물건입니다. 일부 유물은 당시 그 지역에 대해 알려진 것과 비교하여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덤 안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과 함께 묻힌 전리품이 존경의 표시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무덤 안의 여러 그릇에는 여러 상시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것은 거의 확실히 마을의 고위 구성원의 소유였습니다. 만약 이 유물들이 상나라에서 가져간 것이라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습격 중 일부를 지휘한 장교였을 수 있다. 번호 16. 코크노 스톤. 스코틀랜드 클라이드뱅크, 클라이뱅, 외곽의 땅 아래에는 돌로 조각된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코크노 스톤, 캉노 스톤이라는 복잡한 상징이 새겨진 42톤의 거대한 석판입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신비한 유물 중 하나이며 나선, 동심원 및 상호 연결된 홈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5000년 이상 동안 설명에 저항해왔습니다. 컵과 반지 조각으로 알려진 이러한 상징들은 천체지도, 고급 계산 또는 우주에 대한 고대의 이해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의 50년 동안 이 고대 예술의 광대한 캔버스는 기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하를 지낸 후 고고학자들은 코크노 스톤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 제임스 하업이 목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유럽에서 신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암각화의 가장 훌륭한 예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현재 주거 지역에 위치한 이 건물의 조각은 최대 3000년 전의 것일 수 있습니다. 1937년 괴짜 고고학자 루도빅 물런, 이 급진적인 이론을 제안하면서 이 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물란은 코크노 스톤의 기호가 천문학적 지식을 암호화하고 있으며
새겨진 고리와 나선은 일식을 계산하거나 별을 매핑하는 데 사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물란은 노란색, 빨간색, 녹색과 같은 밝은 색상으로 판화 위에 격자와 선을 그렸는데, 이는 오늘날에는 반달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돌의 비밀을 밝히려는 그의 결심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그들의 이론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코크노 스톤을 잃어버린 지식에 가능한 저장소로 굳혔습니다. 2015년, 반세기가 지난 후 글래스고 대학의 케니 브로이 박사가 이끄는 고고학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돌을 발굴했습니다. 3D 스캔 및 드론 사진 측량과 같은 고급 이미징 기술을 통해 판화의 전체 범위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드러냈습니다. 90개 이상의 컵과 반지 자국이 확인되었으며 4개의 발가락 발자국과 기하학적 패턴과 같은 특이한 특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장식 예술 그 이상일 수 있을까? 새로운 이론은 그것이 고대 정착지나 무역로의 지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표시가 천문학 현상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톤의 신비로움을 더하는 것은 조각의 정확성입니다. 많은 홈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 당시로서는 드문 고급 도구나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잠깐 동안 표면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코크노 스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 2016년에 다시 묻혔습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조각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그 목적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상징들은 인류 역사의 잊혀진 장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사시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일 수 있을까요? 번호 17. 황금 모자. 청동기 시대에 빛나는 유물인 4개의 황금 모자에는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들판과 숲에서 발견된 이 모자는 천상과 지상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뿔형 유물입니다. 누가 사용했나요? 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마치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그들의 신비를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왜 묻혔습니까? 최초의 모자는 1835년 독일 시퍼의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망치로 두드린 얇은 금판으로 섬세한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청동머리 옆 구덩이 속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프랑스의 황금 모자, 독일의 이젤도르프 모자, 이상한 상황에서 발견된 신비한 베를린 모자와 같은 더 많은 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자는 높이가 30cm에서 88cm 사이이며 원, 별, 상징과 같은 복잡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손재주로 만들어진 이 모자는 진정한 기술적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고대의 장인들은 금이 너무 고워서 만들어도 깨지지 않을 때까지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모자의 장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음력과 태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에 대한 지식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시대에 이러한 정보를 갖는 것은 큰 힘이었습니다. 이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나 왕, 성직자 또는 마술사와 같은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천상의 지식을 사용하여 계절을 예측하고 추종자들의 삶의 속도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황금 머리 장식을 하고 햇볕에 반짝이는 그들이 동지를 선포하거나 추수를 예측하는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외딴 곳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묻혔을까요? 잊혀진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을까? 죽은 자에게 바치는 헌물이었을까?
아니면 비밀로 간직된 지식의 도구였을까? 일부 모자 내부에서 재가 발견되어 장래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모자 표면의 기호는 보다 실용적이고 거의 수학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모자의 진정한 의미는 의식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결합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비밀이 여전히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